듀얼 모드가 이 안에서 생성된 거죠. 손으로 쓸어 넘기기만 하면 1번, 2번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죠. 무지무지하게 선명하게 메인 디스플레이로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에서 돌리는 스타크래프트2를 초고화질로 이렇게 하고 있다. 밀면 이게 아이패드고 맥으로 갔다가 아이패드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가시는 게 되는데, 이 안에서 에어드랍 켜서 아이패드 골라주면 삐비빅 하죠?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아이패드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 봤어요. 바로 새로운 맥미니인데요. 요거 저도 M4 프로 사양의 맥미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데, 이번 모델 정말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담하다 보니까 진짜 갖고 다니면서 쓰려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나 아이패드를 맥미니의 모니터로 쓰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포함해서 듀얼로 이 기기를 쓸 수 있는 스페셜한 내용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재밌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제가 여러가지 캡처 카드를 다 준비해 봤거든요.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캡처 카드면 아이패드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UVC라고 하는 표준 사양을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미니 후면에 HDMI 포트에 케이블을 꽂을 건데, 시중에 고사양의 50cm짜리 HDMI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깔끔하거든요. 이 제품도 8K까지 지원할 수 있는 고사양인데 이렇게 단촐하니까 맥미니 후면에 꽂으시고 나머지 부분만 본인이 갖고 있는 캡처 카드에 꽂아주시면 돼요. 번거롭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아이패드에 꽂기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냥 끝난 거예요. 젠더 하나 꽂는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생각 이상으로 단촐한데,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 중에 모니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앱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템엑스라고 하는 무료 앱을 강력 추천드리는데, 이것만 있으면 모니터처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연결된 상태에서 이 앱을 실행해 주시면 아이패드가 모니터가 돼서 맥미니 화면을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누르면 비율에 맞게 가득 차게 나오거든요. 너무 쉽죠? 큰돈 들이지 않고 바로 모니터처럼 이렇게 기능하게 되는데, 이 앱 같은 경우에 터치하면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서 해상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20F랑 420V라는 게 있는데 시그널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제품마다 이게 형식을 다르게 골라줘야 될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해상도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FHD에 60까지 지원하는 스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FHD 60까지 나오고요. 외장 장치에 비디오와 오디오 모두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디스플레이 가보니까 유일한 모니터로 인식되고 있어요. HDMI to USB라고 하는 이름의 지금 모니터라고 되는 거고, 다만 기본으로 했을 때 스케일링은 아이패드로 봤을 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스케일링을 바꿔서 보니까 이제 사이즈감이 괜찮은데, 이런 캡처 카드를 이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크게 딜레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0Hz긴 하지만 부드럽게 잘 동작하고요. 매끄럽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거 실행해보면 잘 되죠. 매끄럽게 잘 동작하는데, 다만 이 방식은 일반적인 FHD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보다 화면이 좀 거칠게 보입니다. 캡처 카드로 시그널을 받아서 보는 방식이라서 다소 흐릿흐릿한 감이 있다. 내가 맥OS 안에 저장해 놓은 게임이 있다거나 간단한 동영상을 바로 그냥 아이패드에서 모니터처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HD 사양의 캡처 카드를 이용해 보셔도 한 번씩 써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화질이 아쉬운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캠링크라고 하는 제품은 4K 30Hz까지 가능한, 이걸로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바꿔서 다시 해보면 화질이 대박입니다. 화질이 엄청나게 선명해졌고요. 눈이 번쩍 뜨이게 지금 엄청 선명해졌는데 4K에 30프레임으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상도빨이 있어서 쨍한 화면으로 맥OS를 띄워서 보실 수가 있고, 똑같이 파이널 컷을 실행했을 때도 와, 화질 대박입니다. 화질 진짜 대박으로
그냥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선명한데, 역시 단점은 30프레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작업에서 쓰기에는 사실 30프레임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패드 OS나 맥OS나 둘 다 이런 캡처 카드 장치를 이용하실 때 4K 60Hz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캡처 카드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 제품 쿠팡에서 가성비가 좋아 보여서 샀던 건데 완벽하게 호환되더라고요. 이것도 몸체만 좀 크지 HDMI 인 꽂아주고 USB 케이블로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따로 별도의 전원 다 필요 없고요. 고속 USB 케이블 꽂아서 아이패드에 꽂았더니 이제 4K 60프레임으로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요. 소리 지금 맥미니 스피커로 나고 있는데 오디오도 캡처 카드가 받아주니까 사운드 설정에서 대상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캡처 카드 뜬 거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맥미니 스피커보다 훨씬 좋은 아이패드 스피커를 이용해서 매끄럽게 네이티브 비슷한 감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혹시나 소리가 안 나신다면 스피커 패스스루 기능이 있어서 요거를 켜주시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쓰시다가 언제든지 터치를 하면 화질 제어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추가적인 밝기나 채도라든지 확대 기능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대가 있어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탐색해서 이 부분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조금 확대하는 정도는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고, 이거를 프리셋을 만들 수 있어요. 라지 이렇게 해주면 라지 프리셋이 되는 거고, 기본가 프리셋이랑 두 개 만드셔서 내가 이렇게 전환해 가면서 볼 수 있다. 이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다는 건데, 넷플릭스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아이패드에서 재생한 건지 맥OS라는 거 깜빡깜빡 잊게 됩니다. 그러면 더 고사양의 캡처 카드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에버미디어의 라이브 게이머 GC553G2라고 이거 정말 고사양입니다. 작년에 이거 출시됐을 때 제품을 제공받았던 건데 4K 144Hz까지 capture를 받을 수가 있는, 가격대도 30만원대라 비쌉니다. 최대 스펙으로 녹화하려면 윈도우 컴퓨터에서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냥 HDMI 꽂고 아이패드랑 케이블 꽂으면 땡인 건 다 똑같아서 화려하게 불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아이패드와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해상도들을 다 지원하고 4K 60프레임까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이패드가 사실 근데 120프레임도 되는 디스플레이잖아요. 물론 4K 해상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60Hz로 써야 된다는 게 원래 갖고 있던 포텐보단 낮으니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맥북 에어를 생각한다거나 일반적인 사용성에서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고사양 캡처 카드를 쓰면 좋은 점이, 신호 자체는 지금 144Hz로 나가고 있어요. 해석해서 내뿜을 수 있는 성능 차이는 난다. HDMI 2.1을 받을 수 있는 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퀄리티를 원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4K 60프레임 캡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봐야 됩니다. 입력 신호가 끝이 아니에요. 그거를 캡처할 수 있는 사양 4K 60이라고 써 있어야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4K 60프레임 신호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변 프레임의 고해상도뿐만 아니라 HDR 시그널도 이상은 없이 제품에 따라서 이걸 받아줄 수는 있는데, 아쉬운 점이 아이패드 OS의 이 캡처 기능이 4K 60프레임은 되지만 HDR로 표현해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이패드가 갖고 있는 HDR 스펙을 써먹을 수 없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SDR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텐덤올레드 화질이 워낙 좋아서, 자, 맥용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맥용 스타크래프트 2인데요. 맥미니에서 지금 구동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아이패드 화면으로 보고 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이패드의 지금 화면으로 사치스럽게 잘 되죠? 맥에서 돌리는 스타크래프트 2를 초고화질로 이렇게 하고 있다. 다만 이 앱이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보여주고 즐기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되는데 4K 60 상태에서 녹화를 하게 되면
튕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튕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업데이트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쓰다 보면 아이패드 전원이 닳잖아요. 그러면 그냥 맥미니 포트 이용해서 매직 키보드에 꽂아주시면 충전까지 해결이 되고요. 근데 원래 아이패드에 사이드카 기능 있잖아. 사이드카 기능으로 그냥 바로 하면 안 돼?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카가 제약사항이 있는 게 메인 모니터가 연결된 상황일 때 보조 모니터로서 켜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독으로 쓰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거.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셋업은 단독 모니터로 인식이 되는 거니까 너무 재밌게도 사이드카를 켜줄 수가 있습니다. 미친 사용성의 듀얼 모드를 쓰실 수가 있는 건데, 메인 모니터로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가서 플러스 누르시면 확장에 여기 아이패드 프로가 있죠?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보고 있는데 또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켜주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니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이드카가 된 겁니다. 2번 모니터로 바뀐 거예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밀면 1번이 됐습니다. 아이패드 상에서 지금 두 개가 다 인식되니까 듀얼 모드가 이 안에서 생성된 거죠. 손으로 쓸어넘기기만 하면 1번과 2번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와, 이거 미쳤습니다. 내가 손으로 바꾸기만 하면 1번, 2번 바뀐다라는 거고요. 확장 모니터로 지금 기능하고 있어서 2번 상태로 되는 건데, 만약에 난 그냥 미러링 할래 하시면은 1번, 2번 이렇게 다 쓰실 수 있죠. 다만 역시 사이드카 기능은 네이티브 기능이라서 비율도 위에까지 더 많이 나오고 깔끔해요. 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아까 저렴한 FHD의 캡처 카드는 그냥 쓰기에는 화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사이드카를 불러내는 용도로만 써도 된다는 거죠. 다시 저렴이로 바꿔서 똑같이 사이드카를 불러낼 수 있으니까, 불러내서 사이드카를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 모드로 하시면 무지무지하게 선명하게 메인 디스플레이로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거용 도구로만 쓴다. 그래서 미러링으로만 맞춰서 보면 된다는 거고요. 기대 이상으로 사이드카도 이런 영상 작업할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무선 사양들도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서 매끄럽게 되거든요. 다만 사이드카를 이런 식으로 트리거에 쓰면 단점이 뭐냐? 애플 TV 플러스 같은 거 안 나옵니다. 넷플릭스 안 나옵니다. 아까 나왔었죠? 저작권이 있는 이런 컨텐츠를 스트리밍하는 상황에서는 사이드카 연결로 안 보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로직 프로 맥 버전 작업을 해야 된다,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작업용으로는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환상적인 거는 이 아이패드 자체와 원래 맥 간의 연동성 기능을 이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이드카 상태에서도 아이패드에서 나가면 이게 앱으로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내가 원래 아이패드에서 하는 작업이 있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프로크리에이트를 쓴다 그러시는 분들 뭐 내보내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대로. 저는 한번 복사해서 이거를, 아까 이 앱이 남아있는 상태라,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 이걸 누르면 다시 맥이 뜨거든요. 맥에서 포토샵을 내가 해야 된다. 자, 커맨드 V 해볼게요. 커맨드 V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 버려요. 유니버셜 클립보드가 동작하는데 그거를 쿵짝쿵짝해서 맥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붙여 넣어버린 겁니다. 이 안에서 에어드랍 켜서 아이패드 골라주면 삐비빅 하죠? 들어왔죠? 그러면 이게 아이패드 안으로 들어왔다. 이 안에서 지금 듀얼로 넘나들고 있다. 다시 또 밀면 맥이 나오고요. 밀면 이게 아이패드고 맥으로 갔다가 아이패드로 갔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오가시는 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K 캡처를 받으면서 쓰실 때 재미있는 방식, 이렇게 사용하실 때 디스플레이에 가보시면 키보드 및 마우스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로 연결 페어링을 해주시면 아이패드의 매직 키보드나 맥에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나 상관없이 서로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맥에 연결한 거 꺼볼게요. 맥에 연결한 거 꺼보고 초록색 커서는 아이패드용이죠? 이거를 옆으로 밀면
차원의 벽을 넘어서 맥OS 커서로 변신을 했습니다. 맥OS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나 아이패드용 앱 써야 되는데 그냥 터치로 밀어내면은 나오죠. 지금 아이패드용 카톡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이브리드가 된 겁니다. 하이브리드 됐죠? 아래에 블러돼서 아이패드용 얼마든지 같이 되잖아요. 아이패드용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이패드의 커서가 다시 나오니까 그냥 조작하시면 되고요. 집어 넣으면은 아까처럼 옆으로 밀어서 차원의 벽을 뚫고 커서가 돌아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전환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용성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합쳐서 쓰시면은 또 이런 게 가능하니까 본인만의 워크플로우에 맞게 한번 적용해서 또 재미있는 맥미니 아이패드 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